사실 교수님들께서는 전문가들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육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좋은 양육자라는 게 뭔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남편도 유아교육과 같이 공부하고 남편도 유아교육과 교수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는 잘 키우겠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완전 다르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아래서 자라오면서 그래도 내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좀 혼자서 스스로 잘 해내고 안전한 독립체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좀 행복한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키우는데 요 근래 보면 제 아이 좀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한테 많이 의존해서 요 근래 초등학교 4학년인데 좀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커졌을 것 같은데도 저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 보면 얘가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네. 저도 교수님 말씀 방금 들어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는 조금 성장을 했는데 지금도 저에게 전화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뭘 해야 되지? 정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을 칩니다. 아니, 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양육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다 고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가 행복한 익산시를 꿈꾸며 부모님들의 사연을 통해 자녀의 연령과 발달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들을 들여다보고 부모가 어려움을 느끼는 자녀 행동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고 두 분의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확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및 육아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옹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황지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옹광보건대학교 유아교과 교수 송순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고서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도 워킹맘이거든요. 오늘 정말로 유익하고 알찬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유튜브 촬영 이후로 정말 바쁘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하게도 저 유튜브 작년에 찍고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은 너무 감사했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다 반납하고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네. 그래서 휴가도 못 갔고 뭐 주말에 쉬어본 적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고요. 저번 주부터 조금 여유가 생겨서 처음으로 아이와 작년도 못 갔던 여름, 겨울도 못 갔던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 시간 아니고 아니에요. 계획하신 갈수 거. 있겠죠? 그럼요, 가셔야죠. 네. 설마 또 다시 일을 시작하진 않겠죠? 불안한 마음이 살짝 들지만 근데 오랜만에 그 숙소도 막 계획하고 어디 갈지 아이와 그런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오랜만에 이게 행복이지. 이런 소소한 행복이 또 아이한테도 감정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일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과 내 아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좀 꾸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자리가 비진 않았나요? 제 자리 오세요. 전화를 주십시오. 네. 저도 유튜브 찍은 이후로는 조금은 좀 체력이 많이 저하됐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열심히 찍었고 또 찍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은 또 전화도 오고요. 그리고 또 아이 양육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계속 물어보시고 하느라고 또 제가 대답하고 이러다 보니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저하가 돼서 요즘에는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00보는 힘들 것 같고요. 5000보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5,000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정말 유튜브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양육에 관한 이야기, 정말 질문부터 시작해서 많이 왔는데요. 방금 부모님에게도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산시에 살고 있는 진성 엄마입니다.
진서는 만 5살 남아이고요. 요즘 진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유치원 가는 매일매일 진서와의 실랑이에 저는 지쳐만 갑니다. 일어나야지, 옷 입고 양치해야지, 밥 먹어야지, 신발 신어야지들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게 내버려두면 속이 터져서 지켜볼 수가 없고요. 진서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결국은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됩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훈육을 하지만 아이의 행동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진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아직 어리니까 그러겠지, 조금 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진서의 자신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까? 진서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진서 어머님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해야 할 시기에 일일이 움직여야 하고 또 시켜야 되고 또 사실 시킨 것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진서 어머니의 사연 자체가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으로만 봐서는 좀 진서가 스스로 하는 힘이 조금 이런 걸 주도성이라 하는데 주도성이 부족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도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도성은 유아기에 발달하는 것인데요. 주도성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주도해서 뭔가를 해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도성은 아이가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스스로 발견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4, 5세 유아기의 주도성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주도성이 점점 발달해서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주도성이 발달하면서 생활 모든 부분에서의 도전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도성은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즉, 주도성은 아이의 자발성이 증진됨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발성이란 유아의 경우에는 스스로 놀이를 고안하여 어떻게 놀이를 하면 재밌을까를 본인이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놀이를 전개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렇게 일을 스스로 주도해보고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는 경험을 많이 한 아이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한 독립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신입사원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회사에 전화가 온대요. 내 아이 잘 부탁합니다 라는 전화도 하고요. 방문도 해서 네, 직접 얘기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예비교사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자퇴해서 뭐 휴학 이런 관련된 문제사항도 부모님들이 전화하세요. 그리고 뭐 MT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네, 이런 것들은 유아기의 주도성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행동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요. 그래서 유아기에 결정적으로 발달하는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주도성이 발달되고 그럼으로써 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면 아이의 욕구와 의지는 억압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어떡하지? 하는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유아기의 주도성을 기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성이 잘 발달되지 않은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많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다칠까 봐 또는 실수할까 봐, 그리고 이 아이가 실패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다 제 말인 것 같습니다. 또는 부모가 미리 해줘버리거나 혹은 말로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다 고장나면 어떡할래?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아이를 좌절시킨다면 주도성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으며 혼자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됨으로써 어떤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좀 어떤 상태인지, 심신 상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내가 지금 좀 짜증이 나 있는 건지, 심신적으로 내가 힘든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아이의 욕구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심신 힘들고 내가 좀 짜증 나 있으면 이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짜증이 나 있거나 심신이 힘들게 되면 사소한 일로 아이가 어떤 것을 물어보거나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낼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들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를 봐요. 보겠죠. 네, 눈치 보는 아이들이 이런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서.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내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의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교수님, 방금 저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되는데요. 또 반성 타임 맞군요. 교수님 말씀하신 어. 부분 너무나 공감됩니다. 저도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특히 공감해주는 행동들 많이 해주는데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 있으면 아무래도 그것이 다 아이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한 것들이 아이의 주도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네. 혹시 아이에게 물질적 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일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이랑 좀 많은 시간을 보면서 풍족하게 보냈고, 제가 아이를 보면서 화가 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제 친구들도 의아했어요. 너 화를 났네? 화날 일이 없잖아 했는데, 정말 작년부터 제가 아이한테 은연중에 제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좀 전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 이 부모님들의 이 그 심신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진짜 글로만 보았던 걸 실제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못다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뭔가 너 필요한 거 없어. 물질적으로. 물건을 좀 사주게 되고 미안한 마음에 제가 그래서 그때 작년에 정말 실감 느끼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물질적 보상으로 길들이고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모는 양육 방식도 아이의 주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가령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밥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밥을 숟가락으로 직접 떠먹여 주기도 하고요. 또는 물을 마시는 동안 컵을 끝까지 들어주기도 하고요. 배가 고플까 봐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정해서 한 번만 먹어주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인데요. 물건을 대신 정리를 해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이의 주도성을 꺾는 행동입니다. 맞아요. 이 시기는 아이들의 그 자유로운 탐색,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좀 탐색하고 보고 자신의 행동을 넓혀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안전을 빌미로, 양육자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면 아이는 탐색에 흥미를 잃게 되고요. 심지어 더 심해지면 수치심까지 갖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기 때문에 주도성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자는 지시와 통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한계나 규칙 없이 키운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도성이 잘 발달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주도성을 길러주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좀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성취감이 반복된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주도성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성공적으로 반복된다면 이후에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계획표를 만들도록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너무 어려운 경험을 주신다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됐기 때문에 좀 난이도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진수 어머니,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유아기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님과 아이는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부모 의견이 다르더라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것이 하고 싶은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이 순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자의 태도는 아이의 주도성을 키워주는데 무척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성공의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후에 아동기 필수 가업인 근면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때 부모는 우리 땡땡이가 혼자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땡땡이가 스스로 하네 라는 이런 격려의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반응하시면서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MC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가 진서 어머님이 아니라 제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그 밥 숟가락 들고 쫓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밥을 항상 이제 빨리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이제 주도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듣고 나도 속으로 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특히 우리가 했던 말, 안 돼, 하지 마, 기다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은 사실 아이들을 간섭하고 제지하느라고 바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불만과 짜증이 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자꾸 욕구가 좌절되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이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혼자 내려가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화를 냅니다. 애가 안 내려오면 아예 손을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요. 전혀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좀 존중해주고 혼자 내려오도록 하되 아이보다 한 발짝 앞에 서서 충분히 보호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하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주도성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진서 엄마처럼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든지 걱정이 되어서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가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신다면 진서의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정말 제 얘기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위험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사실 모든 일을 대신 해줘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지금도 혼자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아기의 경험하지 못한 주도성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학생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부터 대신 해주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라도 아이가 스스로 하는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주도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다그치지 않고 묵묵한 기다림은 아이의 주도성을 키워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고 싶은 부모라면 공감과 인정이라는 두 가지 자신의 양육 태도를 잘 녹아서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도성이 잘 발달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교수님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교수님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울증은 주로 사람들이 인식할 때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오해가 좀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린아이에게도 무기력증이 발견하는 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가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는 원인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일수록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더 큰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에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의 독립심과